네,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리 플러스의 정소람 특파원입니다. 한동훈 글로벌X 이사님을 모시고 이번 달의 테마인 금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의 테마로 최근 가장 핫한 자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골드, 금을 뽑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연초에 이 국제 금 시세가 무섭게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최고점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지난해까지는 좀 달러가 워낙에 강했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인플레나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금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금을 지금 테마로 뽑아주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금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방금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이 금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를 때 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워킹을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럼 올라가는 배경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금 봐야지 저희가 뭐 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커머디티를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금 가격 추이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잠잠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이 뭐 미나리 채팅방에도 금에 대해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금이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래 온다 이런 이야기가 오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경기 침체 그리고 과거에 좀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금이 실제로 좀 어땠는지 성과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73년도부터 2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거의 뭐 50년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이제 리세션 시기 그리고 이제 슬로우 다운 하는 그런 시기, 경기 침체 시기 또는 이제 경기가 이제 후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슬로우 다운 시기, 수축기. 네, 그런 시기에 보면은 이 골드가 갖고 있는 리턴이 이 먼슬리 리턴입니다. 먼슬리 리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 어디에 비해서? 왜냐면은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채권, 그리고 달러, 커머디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들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금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차트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리세션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금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금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달러 영향이 컸죠. 아, 달러가 워낙에 강세였고 네네. 지난해에는 갓달러, 킹달러 이런 이야기가 할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달러의 무서움인데, 달러가 이게 전체 표준화된 무서움이 뭐냐면은 결국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금을 사려고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100만 원을 들고 있어 살 수 있는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달러 때문에 수요가 강제적으로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달러 가격이 강세가 갈 때마다 금에 대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좀 빠진 게 있고요. 금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생산하는 양이 있겠죠. 그쵸. 생산하는 양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못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금리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많은 요인들 때문에 달러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리세션 시작 단계에 보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가는 영향이 좀 크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리세션이 시작되면서 달러가 가장 이제는 금보다도 안전자산으로 부름을 불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가면은 금이 약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리세션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취급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작년과 좀 대입을 해보면은 달러가 워낙 강세가 가고 정치적인 이거는 약간 텐션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를 원하는 상황이었지만 달러 강세가 불편했던 국가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계속해서 국제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고, 러시아는 달러로 이제 거래가 안 되죠. 막 이제 모든 걸 다 제재를 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중앙은행도 금을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금협회에서의 자료를 보면은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금을 사들이면서 한마디로 달러의 대체제, 그러니까 달러보다도 달러의 안전자산에 이렇게 일반화돼 있는데 그걸 조금 분산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도 이 하나의 이름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튀르키예죠 이제는. 맞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을 살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키 저희 보면은 뭐 ETF 성과 엄청 좋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원슬리 1위도 차지했죠. 네네네. 네. 그랬던 이유가 지금 인플레가 뭐 80%, 100% 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터키 리라는 뭐 쓸모가 없는 돈이 되는 그렇죠. 거죠.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이든 주식이든 막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중앙은행도 네, 금을 많이 사들였던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좀 금 수요가 좀 있다면서요? 네, 중국은 워낙 그 중국을 대표하는 색깔이 거의 골드죠. 그렇죠. 빨강, 골드 이런 네, 거 빨간 좋아하죠. 골드 네. 좋아하죠. 그래서 명품들도 보면은 골드 색깔이 많아졌고 아, 모든 게 골드로 많아졌죠. 근데 인도 역시 금에 대한 실수요가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보면은 인도가 뭐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시기가 오면은 저희가 축의금 내듯이 그 금을 실물로 준다고요? 금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 좋은 나라네요. 네.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뭐 혼례식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이렇게 주곤 한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게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요죠.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쵸. 중국이 최근에 좀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가지고 인도가 이제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아예 문화가 그러면 상당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랬던 것들이 엄청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못 만났죠, 사람들이. 못 만났다가 이것이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인도의 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코로나 이전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조한 수요,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거의 뭐 8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터키에서의 이 투자 수요, 여기에 또 인도에서 실물 수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 세계 각국이 금을 좀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식에 또 돈을 많이 넣는데 주식 대신에 금을 넣는 게 실제로 괜찮은가? 상관관계가 좀 없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좀 역사적으로 좀 어땠나요? 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과 이제 주식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과 커머디티, 그리고 이제 뭐 리츠라든지 뭐 프라이빗 에쿼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것들과 비교를 좀 해봤는데 다른 것과 봤을 때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자료도 있지만 2004년부터 9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있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22년도까지 자료를 봤더니 금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MSCI 월드죠. MSCI 이 지수는 이제 선진국 지수입니다. 전 세계 지수는 아니고요. 선진국 지수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보게 되면은 상관관계가 다른 커머디티라든지 뭐 주식과 뭐 리츠라든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봐야겠죠.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상관관계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최근 2009년 이후로 보게 되면은 콜레이션이 한 15%, 0.1, 0.2% 이 사이에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금이 주식이 1 움직였을 때 0.1에서 0.2 사이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식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그 지수를 따라서 이제 금이 많이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좀 이런 우리 소위 말하는 정말 딱 이름만 말하면은 아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네네. 닷컴 버블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주식시장하고 금이 좀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네.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모아봤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 S&P 500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거의 50% 빠졌었죠. 그 가운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 넘게 성과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때는 단기간에 확 빠지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이때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S&P 500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골드는 빠지긴 했지만 조금 선방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트레이드 월, 뭐 리세션 피어즈라든지 뭐 9/11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S&P 500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위기에서 한 3번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다 양의 수익률을 냈고 또 빠질 때도 확실히 조금 덜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난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좀 재밌는 것은 이제 미국이 네. 그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네. 그때 시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니까 달러에 대한 믿음조차 약간 조금 없어지는 시기가 되죠. 그때 골드가 엄청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안전자산으로 세상에 달러가 흔들려 이러한 느낌에서 이제 안전자산은 그럼 골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흔들리면 사실은 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심리가 생기는데 그쵸. 그런 게 좀 극대화됐던 시기인 것 같고 그쵸. 올해도 사실은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좀 강달러에서 확실히 지금 환율이 좀 많이 빠지면서 비슷하게 금을 또 안전자산으로서 선호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 금, 투자는 솔직히 하고 싶은데 원래 뭐 가장 쉬운 거는 금을 사는 거죠. 근데 실물을 좀 보관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유통을 하고 판매하는 것도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걸 현금화 시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 관련 뭐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사시기도 하고 뭐 금 관련 뭐 통장도 있습니다만 ETF가 또 상당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골드 관련 ETF는 저희가 투자해볼 만한 상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유형을 3가지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커머디티나 원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실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로 투자하는 ETF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 선물로 하는데 금 선물로 할 거면은 보통 레버리지 많이 쓰시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금 선물 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금도 커머디티를 갖고 있는 거고 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선물로 이제 파생 상품을 쓰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노출을 조금 민감해 하시는 그런 기관분들이나 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금 채굴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3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금 채굴 기업이 사실은 조금 더 생소하긴 한데 수익률은 또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요. 금 현물에 투자하는 이 GLD라는 ETF는 이미 규모가 67조 엄청 크죠. 68조 엄청 큽니다. 이 ETF는 실제로 금을 삽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뭐 자유로운가? 약간 리퀴디티에 대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68조니까 전혀 그런 위험성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 금은 신기하게도 이제 보수에 실제로 금을 보관하는 비용, 뭐 이제 그 딜리버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정말 실제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LD는 이제 장점은 금 가격과 거의 시세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짜 금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금 채굴 기업은 상당히 성과를 보면 레버리지 같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네요. 네네. 레버리지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금 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업을 운영할 때 자기 재산 100%를 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 자산으로. 그렇죠. 레버리지가 있겠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들을 포함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뭐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죠.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그 커머디티 가격과 더불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온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이제 그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뭐 레버리지 비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골드보다 변동성이 크다거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 금 채굴 기업 ETF 경우 들어가는 종목 수가 52개나 되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 지금 규모 자체는 우리 돈으로 한 480억 원 정도니까 아까 그 GLD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냥 금 현물에 투자하시는 것의 성과를 기대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LD는 정말 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이 올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약간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시겠다. 레버리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희가 금 레버리지 ETF도 있거든요. UGL이라고 여기 프로셰어스에 나오는 UGL 상당히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2조가 넘는 그러한 ETF인데 레버리지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과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작년에 한창 이슈였던 세금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PTP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PTP 이슈에서 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서 이 기업들은 그 커머디티 관련된 ETF들은 매도하면은 매도의 10%를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 레버리지를 하고 싶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세금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파생 상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금을 채굴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용도 좀 더 싸거든요, 훨씬. 그러네요. 네. 보수 측면에서도 지금 이 UGL 같은 경우는 0.95%를 받고 GOEX는 0.65%니까 조금 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 레버리지를 네.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PTP 이슈에서 자유로우시려면은 한국에도 금 ETF도 있죠. 그래서 그런 ETF들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텐데 어쨌든 금 선물을 사용하고 레버리지 이렇게 되면은 항상 트래킹 에러가 또 참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금채굴 같은 경우 이 주식하고 채권과 상관관계도 조금 더 낮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네.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지금 우리 그 연말에 세금 정책 바뀐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들은 그 세금 이슈에서 좀 자유롭나요? 이 원자재 관련 ETF들이 사실은 해당되는 게 많았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언급됐던 그런 리스크가 이 종목들에는 없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GLD랑 GOEX 같은 경우는 세금 이슈에서 자유롭습니다. PTP 이슈가 없고요. 네. 반면에 이제 UGL 같은 경우는 PTP 이슈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금 레버리지 하고 싶으시지만 실제로 미국 걸 보고 싶으시다 하셔서 왔지만 PTP에 걸리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실 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금 ETF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를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클립으로 확인하셨겠지만은 이 지금 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또 이 매도한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추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최근에 좀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 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달러 강세가 꺾이고 하면 한번 이제 반짝 올랐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리세션이 시작된다, 이제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세션이 가든 말든 달러의 향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달러의 향방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갈 거면 작년에도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갔던 이유가 달러의 강세 영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리 정책으로도 이루어지겠죠.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하면은 또 이렇게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역량, 달러의 향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만 이제 달러가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리세션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금이 좋은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1,900달러를 넘어가면서 지금 거의 뭐 6개월, 8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불편한 측면도 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본인이 보시고 약간 이 가격적인 부담도 이 어떤 밸류에이션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같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게 실버, 은이죠. 물론 이 뭐 금처럼 보편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만 뭐 금이 올라가면 은이 또 천천히 따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좀 실버 관련해서도 좀 언급들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좀 은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저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 되게 산뜻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과 은을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귀금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금을 사다가 비싸면 은을 사시기도 하고 방금처럼 추세를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이제 원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과 은은 조금은 사용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귀금속 안전자산의 역할이 크죠. 그런데 은은
금만큼 귀하진 않아요. 그쵸. 색도 네. 변하고. 네. 색도 변하고 매장량이나 서플라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은은 1년에 생산한 양이 금보다 한 8배 많습니다. 아, 네, 8배 많은데 근데 그러면 서플라이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은이 더 많은 거 아니야? 하고 씩 보게 되면은 훨씬 작죠.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은이 가격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금이 한 1,900불이고 은이 한 10분의 1 정도니까 한 20불 정도 하나요? 20불 정도 아마 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경우가 일단 그런 귀금속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차이가 보일 수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은 같은 경우는 귀금속의 용도보다는 약간 이제 얘 수는 자체가 너무 말랑말랑하고 되게 잘 움직여가지고 잘 못 써요. 거기다 은은 열 전도율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에 쓰입니다. 저희가 하는 뭐 주얼리로도 쓰이긴 하지만 뭐 숟가락 이런 것도 쓰긴 합니다만 은수저, 네. 은수저에 쓰기도 합니다만 뭐 상업용으로 쓰는데 납땜 그리고 플룻 같은 그런 악기들 아, 그쵸. 여기도 도금할 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에 들어가는 이 아말감도 아, 그쵸. 옛날에 까맣게 때우는. 네네네. 아말감도 있고요. 회로기판, 뭐 오디오, 건전지 이런 것들에 다 은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인더스트리얼 유즈가 크기 때문에 시장이 베어마켓에서 봤을 경우에는 금이 안전자산은 좋지만 은은 원래는 안 좋아야 됩니다. 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그쵸. 때문이죠. 산업용으로 경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은이 안 좋아지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약간 금이 비싸니까 은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은은 경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금은 프라이스 레이시오 해가지고 80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높으면은 금이 비싸네, 싸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세로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이 유망하다고 해서 이제 은까지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이론적인 말씀을 이제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금값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 한 해 이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금은 또 투자 자산으로서 상당히 또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한 이사님께서 이렇게 금과 관련된 ETF 상품들 여러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올 한 해 투자도 성공하시고 또 금 관련 ETF로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한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